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 또 한번 알아봐야죠. 그 전에 오늘은 이제 빼빼로 데이니까 제가 빼빼로를 좀 준비했습니다. 수익 한번 제대로! 성투 특강 100배로! 세잘 전남,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예요. 성투사. 자, 빼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서 드시고요. 한번 보신 걸로 만족하시면 좋겠어요. 또 마음에, 전달이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 나디아 킴 님이 보내주신 그림이거든요. 네, 닮았어요? 네, 원래 실물이 조금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공부를 위한, 그런 자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부랑 뭔 상관이 있죠? 자, 아무튼, 오늘 매매 기법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이 신고가가 나올 때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는 거. 과거에 보면은 차트가 저 뒤쪽에 굉장히 높게 형성된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은 과연 신고가를 경신한다라는 어떤 판단에 있을 때, 역사적 신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저 자리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런 그 흐름들은 제거해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신고가뿐만 아니라 차트의 어떤 흐름들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보자, 포함시켜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가 형성될 때 어느 지점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또 넘어가서 어떤 신고가, 근데 신고가가 나올 때 어떤 자리는 매수하기 좋고 또 어떤 자리는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지, 어디선 좀 기다려줘야 되는지, 어디선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좀 잘 살펴보시면, 요것도 이제 맥점 자리가 지나가면서 수익이 한번 크게 발생됐었던 바로 그러한 종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케이프 차트는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큰 시세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이게 고점인지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거든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갔는데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우리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니 뭐니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건 역사적 신고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니 역사적 신고가도 아닌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장을 했잖아요. 네, 상장이 2007년도 5월 29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 좀 오르다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계속 오르다가 떨어진다는 거. 자,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점을 치지 않습니다. X표. 이런 것들은 이제 감자가 있다거나 그런 종목들도 이런 부분을 제외를 시키거든요. 우리가 실례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 보시면, 감자가 있었던 구간, 그 시점은 치지 않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네, 현대건설 이런 것들도 감자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시점, 일단 뭔가가 이제 딱 변화가 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가 시작,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신고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이미 나와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케이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뭐 감자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엄격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가 실제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15년도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나타난 것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상장 이후에는 주가 좀 떨어지면서 시장의 어떤 평가를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이제는 평가 다 받았어. 나 이제 좀 올라가도 되는 종목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구간이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 치지 않는다. 그리고 감자나 이런 것들 통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패턴들 치지 않는다. 그 이후의 시점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종목은 2014년, 2015년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고 여기를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만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2천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는 거겠죠. 네,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신고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2016년, 7년, 8년 요 고점 여기가 이제 그 신고가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00원까지 형성이 되면서 나 신고가 나온 종목이야 라는 것이 언제 나왔어요? 2020년도. 근데 2020년도 연말 시점에서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동학개미 운동이니까. 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다. 근데 우리가 무엇은 믿을 수 있겠죠? 자, 여기 형성된 이 4,000원대에 형성된 여기 고점 지지라인 대, 즉 이 자리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횡보를 해온 종목이고요.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서 데드크로스 전환, 시장도 조정을 받죠. 그러면서 슬슬슬슬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평선이 역배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지지선은 만들어져 있지만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요? 2024년도 초반 요 시점에서부터 골든크로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몇 단계로 나눠져 있죠. 자,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추세 치지 않으니까 여기가 시작 포인트.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이 형성이 되다가 2020년도에 빵 하고 튀어 올라가면서 지지선을 4,000원으로 만드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한번 진행됐다가 아래로 떨어지다가 다시 전환되는 요 포인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뭐 2020년도에 잡아도 되지만 지금 시점이 가장 가까운 타이밍이 2024년도. 조선주들을 제가 공략했었던 그 시점이 2024년도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적해 나가시면 되는데 이때부터 공략이 들어가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2014년도 초반 이 시점 같은 경우는 대형 조선주들 공략하기 좋았죠.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들이 공략 들어가기 좋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형 조선주에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고 조선 기자재 쪽은 조금 뒤에 조선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관련주들도 올라간다 뭐 등등등이었겠죠. 저 시기에는 이제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의 공략 포인트가 괜찮았었어요. 보세요. 한국카본이나 이런 것들 2024년도 초반. 근데 기자재들이 보통 25년도부터 올라가요. 동성화인텍도 제가 예전에 해드렸었던가요? 이제 월급 종목이었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케이프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로 보셔야 되는데 요건 그래도 조금 더 특이하게 24년도에 진행됐고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 조금 늦깎이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추이가 일단 이렇게 우하향으로 진행이 됐어요. 우하향 진행이 됐고 전환 포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이 도대체 어디냐? 자, 옛날 여긴 치지 않아요. 치지 않고 신고가만 나왔고 2020년도에 나타났었던 이 고점 라인대를 넘어가는 자리가 신고가다 이거죠. 자, 그러면 2024년도에 반짝 반등하는 부분들은 신고가를 넘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추이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러다가 2025년도 초에 들어오면서 신고가 짱 하고 나옵니다. 짱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신고가는 나왔는데 뭐가 문제죠? 이격도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가 넘어온 자리를 지지선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됐죠? 횡보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추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수를 7월 25일 날 했어요. 7월 25일 2025년이요. 7월 25일 날 매수를 들어갔는데 자,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매매 포인트거든요. 보세요. 자, 여기 시점을 이제 확대해서 봤는데 자, 신고가 나왔던 그 자리,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 포인트, 네, 6,000원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자, 7월 25일 날 매수를 한 이유는 뭘까? 네. 7월 25일이면, 여기인가요? 네, 7월 25일. 여기 맞죠? 첫 번째 자리. 네. 7월 25일 날 매수를 한 이유는 뭘까? 가격 그 기간을 보시면 여기, 요 날이거든요. 요 날이 7월 25일. 여기, 네, 7월 24일, 25일. 요 양봉 나온 날, 요 날이 7월 25일입니다. 요 날이 7월 25일. 자, 그럼 이날 매수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잘 차트를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찾으셨나요? 네. 아니, 신고가 패턴이고 아래쪽 지지선이 있으니까 밑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6,0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7월 25일 날 샀을까? 왜 그 많은 기간들을 놔두고 그랬을까? 놓쳐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자신 있는 곳. 내가 관심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네. 혼란스러울 때는 비중을 늘려갈 필요도 없고 매수는 추적을 한다. 대신에 돌파가 나오거나 확실한 지지가 나와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공략이 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잘 보세요. 기존에 이제 여기 지금 2월 달부터 떨어진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아래쪽 지지선. 야, 이제부터는 시작이 될 수가 있죠. 왜 횡보 박스 구간이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5월 달에도 있었고 6월 초에도 있었고 7월 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때보다 더 비싼 7월 25일날 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지지점을 아래쪽 지지가 있습니다만 혼조가 되어 있는 상태죠. 혼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전고점도 넘지 못한 상태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수를 했을 때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7월 25일 날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세요. 이동평균선 위로 깔끔하게 올라서죠. 그리고 지지선 딱 받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는 62선 지지선이 있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고 깨고 내려가서 6,000원 지지 받아야 되겠다 였는데 얘는 지금 6,000원 지지가 아니라 난 6,500원 지지 60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딱 만들어서 치고 올라가잖아요. 바로 사줘야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동평균선이 막 섞여 있는 구간과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포인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여기 혼조된 구간이 아닌 위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로 적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좀 꺾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뭐 특강 때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관찰하면서 네, 진행하다가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신고가의 포인트, 신고가 포인트죠. 신고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포인트에서 위로 짜잔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자, 그 다음에 네, 뭐 역사적 신고가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요 라인은 없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 지지 라인 때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 요것도 뭐 일찌감치 인지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로는 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자리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월봉상으로 보게 되시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월봉상 포인트, 자, 추세를 돌리는 위치,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위치, 매수한 포인트는 7월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에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바로 나타났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신고가는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네, 첫 번째 라인에서 나타나는 네, 처음 시세, 뭐 감자나 상장 초기 시점에서 나타나는 시세는 무시한다. 시작은 네,
그것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신고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때 이동평균선의 포인트를 잘 보세요. 막 혼조되어 있다 그러면은 옆으로 더 누울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받아두는 자리, 그 자리가 신고가 패턴이라면 더더욱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수하게 되시면 깔끔한 수익률을 우리가 올리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가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세요. 신고가는 뭐 내가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뭐 52주 신고가냐, 뭐 한 달 신고가냐, 이번 주 신고가냐, 뭐 이렇게 신고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세적인 역사적인 신고가 흐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신고가를 만들어내서 공략 포인트에 들어가는 게 수익률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월봉상을 보면 이게 재수 없으면 한 6개월, 1년까지도 추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4년도부터 추적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매물대 넘어갈 때까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년 정도 넘게 추적을 하다가 1년 반 만에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추적할 게 아니라 넘어가는 자리에 보자.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매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월봉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매수가 다 괜찮았어요. 그죠? 네. 주봉상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매수가 다 괜찮았다.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 횡보 박스였다. 횡보 박스. 근데 이 횡보 박스에서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들쭉날쭉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결과적으로 이동평균선 지지를 만들면서 반등이 나가기 시작했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매수를 얼마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뭐 7,000원에 팔아먹었던, 8,000원에 팔아먹었던, 만원에 팔아먹었던, 16,000원에 팔아먹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프 공략했었던 이야기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조금 이제 복잡스러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 딱딱 그어가지고 박스 딱 쳐버리니까 조금 간단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아마도, 매매하실 때 조금 더, 좀 덜 기다려도 되고, 그 다음에 매매하실 때 조금 더 이런 변동성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잘 체크해 주시고, 요즘처럼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이런 시기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멘탈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술적 포인트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멘탈적인 부분들, 이럴 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잘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들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 책 아직 없으신 분들은, 아직 인터넷 교보문고, 뭐 영풍문고 이런 데 가서 검색하시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절판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 있으면, 네,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성투자의 스타코믹스, 이거 진짜 책이거든요. 나온 지 오래됐어요. 네,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서 구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법을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적재적소에 좀 써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기법들이 나의 이런 정신력, 멘탈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만 공부하지 마시고 마음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네, 더 좋은 수익률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빼빼로 전달해드리는 네, 그런 빼빼로데이의 특별한 매매 기법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